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요즘 많은 일들을 컴퓨터로 처리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대본도 연필이 아니라 컴퓨터 자판을 꾹꾹 눌러가면서 썼죠. 대본을 쓰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들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로딩 시간 때문인데요. 이상하게도 컴퓨터 성능은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향상됐는데 우리 기다림과 참을성은 오히려 퇴화된 느낌입니다. 인터넷 창이 1초 정도만 늦게 열려도 컴퓨터 실행 처리가 2초만 더 걸려도 그새를 못 참고 새로 고친 버튼을 꾹꾹 누르고 네. 또 엔터키를 마구마구 두드려 대곤 합니다.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답답하고 초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무리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만 기다림의 여유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조급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잠시 여유가 됐으면 합니다. 1월 22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이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남자 이거 괜찮은데 저번 주부터? 저 3주 됐어요. 이거 한지. 여러분들이 그랬었나요? 금요일의 남자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멘트를 해가고 있는데 어울리나요? 괜찮아요? 네, 뭔가 금요일에 어울리는 것 같고 금요일에만 나타나는 게 뭔가 괜찮은데?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금요일에 만나요 이런 것처럼 좀 금요일이 굉장히 불금. 네, 그러니까 금요일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뭐 금요일의 남자라고 예. 이 연관 검색어에 뜨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늘 처음 오프닝으로 조급함, 초조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뭐 컴퓨터 얘기하면서 해봤는데 어떠세요? 좀 초조한 일이 많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저도 컴퓨터가 조금이라도 막 느리면 막 눌러대고 막 이러니까 일명 F5키 막 눌러요? 예, F4키 누르고 막 엔터키 누르고 마우스 막 딸깍딸깍 거리고 막 이러다가 아이고야. 하드가 터진 적 있어요. 진짜? 아니 저 이 원인은 몰라요. 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드가 나가가지고 AS 받은 적이 있어요. 못 살게 굴었네 컴퓨터를. 저는 원래 기계 되게 오랫동안 잘 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정말 그건 정말 저도 알 수가 없는. 컴퓨터를 약간 사람으로 의인화해보자면 오키 씨의 어떤 그 다급함이 컴퓨터의 어떤 수명을 짧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만 눌러 이 사람아 이랬으려나? 네. 네. 아무튼 창훈 씨는 근데 워낙에 평소에도 되게 여유가 넘쳐 보여가지고 아니에요. 뭔가 초조하고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뉴스를 시작했을 때 그 누가 뒤에서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막 달리면서 방송을 했더니 사람들이 야 괜찮아 천천히 해. 안 잡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이 제가 굉장히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천히 해도 돼. 그 괜찮아. 방송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뉴스 조절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조급해지면서 참 어찌 보면 객관적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처럼요. 사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불안해 한다면 참 이게 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좀 심하다면 진짜 그렇죠. 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병으로 악화되지 않으려면 불안, 긴장, 초조함을 느꼈을 때 이를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수시로 해야 한대요. 뭔가 뭐 차를 마신다든지 그렇죠.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본인만의 노력을 해야겠죠. 참을인자 참자 음. 참자. 뭐 그런 네. 글자를 써보는 것도 좋고 네. 머릿속으로만 되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 말을 좀 되뇌이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코너 소개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이창훈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혼자 떠나는 여행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진로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취업 진로 길라잡이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이중섭의 흰소에 대해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사고 많은 겨울철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첫 코너 시작해보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가슴 한켠에는 여행을 품고 산달 정도 막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노래 저 기억나요. 그 김동률 앨범에 있는 뭐죠? 출발? 네. 아, 어떠세요? 네, 저도 뭐 그렇죠. 여행 좋아해요? 혼자 여행 뭐 이런 거? 혼자 여행도 좋고 다 같이 가는 여행도 좋고 여행은 무조건 좋은데 또 마침 바로 엊그젠가 친구가 너 혹시 시간 맞니? 이러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건 여행이구나. 아, 시간이 많냐고 물은다는 건. 시간 많니? 네.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네, 그렇게. 슬픈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인데 지금. 그리고 이 낮 시간에. 네. 이 친구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네. 그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아이 가지기 전에 바짝 여행 많이 다녀야 된다고. 지금 빨리 당장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고 막 닥달을 하는데. 닭달. 저도 가고 싶은데 네. 시간은 많은데. 시간에 비해서 네. 갖고 있는 어떤 머니가 없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전 가고 싶었는데 제 친구가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지금. 질러놨어요 불을요? 네, 지금 질러놨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바짝 모아야죠. 어떻게든 친구가 애를 가지기 전에. 네.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뭐 혼자 가든 같이 가든 여행 자체는 너무나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저도 뭐 혼자 한번 가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도 따로 있고 시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랑. 그렇죠. 맞아요. 근데 혼자 가면은 약간 좀 걸리는 게 사진. 풍경 사진은 많이 찍을 수 있지만 나를 찍는 사진이 많이 없는 게 약간 좀 걸리고 음식이 걸려요. 뭐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음식을 다양하게 먹지 못하잖아요. 혼자 그렇죠, 먹으면.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양이 그러다 보니까 메뉴를 한두 개 정도만 시키게 되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요. 전 여러 개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걸려요. 지금 뭐 다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여행에 떠나는 게 장점과 단점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오프닝을 제가 열었어요. 그러니까 네. 혼자 하지만 낯선 곳에서 혼자 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 혼자 다니는 어떤 여행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 근데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이 왜 혼자 갈까 이거예요. 왜 혼자 갈까? 사실 저도 혼자 가본 적은 있지만 한 번밖에 안 가봐서 딱히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여행 갈 때마다 같이 갈 사람 찾아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일정 맞추는 게 쉽지 않다. 그쵸. 이 부분이 있고
뭐 그러니까 나 혼자 가보자. 갈 수 그래서- 있을 때.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음. 또 뭐 신경 쓰게 사실 많잖아요. 음. 그 뭐 사람들 사실 여행 가서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에이, 맞아요. 혼자 한번 가보자 음. 이런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행이 없으니까 여행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행선지나 일정을 조정할 필요도 없고 언제 밥을 먹자고 해야 되나 여행지에서 어디를 가야 되나 그렇죠. 뭐 이런 하나하나를 옆 사람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여행다운 여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지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 또 즐거움 아, 맞아요. 이거. 그런 게 있죠. 또 친구들하고 여행을 떠나다 보면 사실 뭐 다 아니까 즐거운 부분도 있을 텐데 하지만 낯선 공간에서도 친구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참 그런 부분 많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제약이 사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개하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게스트하우스. 필요하죠. 그렇죠. 게스트하우스. 개하. 요즘은 게스트하우스를 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개하.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래 본 친구들이 편하다고 이렇게 같이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정작 여행지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더라고요. 깊은 대화 음. 어려워요. 음. 자, 하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면 낯선 여행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해지고 거기서 같이 그룹을 또 이루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추억들이 막 생기죠.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를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우. 게스트하우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네. 혼자 여행을 하는 만큼 약간 좀 스스로 강해지고 성숙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낯선 곳에서 모든 거를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대처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좀 스스로 내면적으로 강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예전 누구랑 같이 가다 보면 사실 누구에겐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해서 내가 조금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좀 두려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떡하지? 야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맡겼는데 이제는 책임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감도 얻게 되고 또 여행이 처음에는 또 떨리고 두렵긴 하지만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 가서도 우리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몸 언어. 그렇죠. 바디랭귀지 써가면서 음식도 주문해보고 헤이 이러면서 네, 또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에 대해서 내가 혼자 밥을 시켜봤어. 이런 부분도 좀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네. 외국인과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여행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청춘 드라마 찍는 느낌일 것 어, 같은데요. 자 그리고 말이죠. 사람이 조금 관대해지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또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기껏 내가 찾아간 여행지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휴일이에요. 그래, 진짜. 네. 또 버스가 놓쳤어. 버스 어디 갔어? 그리고 여기 맞나? 네, 맞아요. 길을 헤매기도 하기도 하고요. 길 진짜. 예. 막 이런 실수도 하면서 근데도 실망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 겪치다 보면 좀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들도 생기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런 또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데 우키 씨도 뭐 그러겠죠, 뭐. 네, 저도 뭐 여행지에서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유럽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를 혼자 다녔거든요. 야우. 3일뿐이었지만 진짜 혼자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었구나 유럽에서 그래 생각이 될 정도로 되게 여행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요. 또 뭐 어떤 얘기를 들은 거 있나요? 그 남들의 얘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뭐 낯선 곳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듯이 네. 진짜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것처럼 그런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데서 진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막 음식도 먹기도 하고 막 혼자 구경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런 새로운 공간에서 얻는 자극을 통해서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뭐 달라지고 나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다 통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네, 우리 여러분들한테 혼자 한번 떠나보라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한번 떠나보십시오. 네. 뭔가 세일즈하는 것 괜찮아. 같은데요. 혼자 네. 떠나는 여행.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이런 매력 때문에 점점 혼자 떠나는 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저희 때문에도 많아질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낯선 곳에 혼자 모든 다 책임지고 또 헤쳐 나가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전 준비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너무 무계획적인 여행보다는 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 건지 대략적으로 좀 계획을 꼼꼼히 해보는 게 좋아요. 네. 만약에 여행지가 또 해외 많이 가잖아요. 해외라면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미리 공부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여행지의 현지인들과 어떤 언어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만약에 제일 만만한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간단한 현지 언어들을 조금 익히고 가두는 게 좋겠죠. 루안다 언어 이런 거요? 네, 루안다 다녀오셨죠? 루안다 현지 언어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 있어요? 갑자기 기억 안 난다.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이렇게 다 무쓸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네. 현지 언어들을 좀 그래도 익히고 가는 게 좋다는 거. 뭐 얼마예요? 고마워요. 안녕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교통 체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 맞아요. 뭐 어떻게 다니는지. 네.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통이 안전한지 맞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네. 뭐 그 나라는 종교적으로 뭐 소나 돼지를 안 먹는데 거기 가서 그런 거 찾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조심해야겠네요. 고기를 네. 탐하는 자라서 조심해야 네, 될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여성 여행자의 경우에는요, 그 나라가 여성에 대해 선입견이 있고 차별하는지, 그리고 여성의 옷차림에 주의할 것이 있는지 이런 아하.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한다면 현지에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겠죠? 저 챙길 게 진짜 많네요. 음. 이 외에도 몇몇의 서류도 챙겨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여행 갈 때 여권 가져가잖아요. 또 네, 비자도 그쵸. 필요한 경우 이런 나라들이 있을 텐데 비자까지 챙기는 건 다 아실 테고요. 네. 그 외에 해외 여행지에서 자동차를 렌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미리 소지하면 좋습니다. 네, 꼭 운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면허증에는 다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국제 면허증은 한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운전 면허가 있으면 전국 면허 시험장 또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발급도 바로 해준다고 하네요. 또 신청할 때 준비물은 여권이 필요하고요. 네. 또 사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운전면허증, 여권용 증명사진, 또 컬러 반명함 증명사진 일매가 있어야 하고요. 네. 본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전에 예약한 부분이 있다면 예약한 모든 것에 대해 예약 확인서를 잊지 말고 챙겨야 돼요. 아하. 가끔 운이 없으면 업체의 내부 시스템이 잘못이 돼가지고 예약 기록이 아예 날아가는 이런 그렇죠. 참담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머리가 하얘지겠다 진짜. 거기까지 갔는데 그렇죠.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이럴 때 예약 확인서를 지참을 하면 가격이나 예약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도 있잖아요. 또 약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처방전하고 의료 기록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행 기간을 이제 고려해서 약을 챙겨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분실한다면 참담해라. 이럴 때 예비로 가져간 처방전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현지 약국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처방전도 미리 가져가면 좋대요. 왜냐하면 여행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잃어버렸을 때 네. 이런 시력 검사하는 과정 없이 바로 맞출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 찾기 쉽게 놓으라는 말이군요. 네. 이렇게 서류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다면 이제 짐을 싸야겠죠. 짐 싸자. 가자. 짐이 또 문제예요. 맞아요. 네. 혼자 다니는 여행에서는 모든 걸 다 혼자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야 되는데요. 얼룩이 묻어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짙은 색의 의상, 아하. 그리고 잘 구겨지지 않고 빨리 마르는 기능성 의류 정도를 기본으로 가져가면 좋다고 합니다. 짙은색 의상은 세탁을 많이 자주 안 하기 위해서 가져가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해외여행이라면 특히 여성분들은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노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다고 하니까요. 꼭 가려야 될 부분들을 확인해서 여행지의 문화를 배려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옷을 잘 챙겨 가셔야 되겠고요. 맞아요. 옷 잘 챙겨가야 돼요. 진짜 옷 중요하고 또 우리가 좀 씻을 때 있잖아요. 또 샴푸, 린스 들고 가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장기로 여행을 떠난다면 현지에서 좀 조달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짐을 꾸릴 때 막 큰 거, 엄청 큰 거 들고 가는 건 정품. 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자리도 좀, 엄청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부피만 크고 네. 사실 금방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가방 자리도 많이 좀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 부족하면 다시 산다거나 그럼요. 뭐 그러면 사면 되니까. 돼요. 네. 이것도 해외여행 경우 해당되는데요. 외국 콘센트 플러그가 우리나라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랑 다르죠. 네. 그래서 확인하고 플러그 모양이 다르면 미리 챙겨가는 것이 여행지에서 편합니다. 저도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와가지고요. 일본, 그러니까 유럽식 또 이게 110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4개짜리를 사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비싼 돈 주고 사셨나요? 그러니까요. 네. 자, 또 있습니다. 이제 여행지에서 도착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 도착할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숙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방을 잡자니 비용이 좀 어마어마 감당이 좀 안 되고 또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뭐 아까 개하, 게스트하우스나 도미토리를 네. 가자니 좀 안전이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럴 부분에 수도 있어서는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인터넷을 보고 예약하는 것보다는 방을 둘러본 다음에 숙소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산이 넉넉해서 개인 객실을 잡았다 하더라도 네. 안내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객실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온수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인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쉬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음. 또 사람 사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땐 아예 혼자 왔다. 나 혼자 왔어요. 라고 어필하신 다음에 혼자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좀 도와줄까요? 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웬만한 여행지에는 게스트하우스들이 들어섰는데요. 게스트하우스에 따라 밤에 여행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회비를 걷어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는 곳들이 있어요. 바비큐 파티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이런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오래 머문다면 카페나 식당을 정해놓고 네. 매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현지인들을 쉽게 사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뭔가 운명처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막 떨리네요. 네. 네. 자, 또 지역에 따라서 단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참여한다면 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야, 좋을 것 같는데요. 그렇네요. 그리고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너무 어색해. 네. 불편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막 시선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무언가 열중할 거리를 만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요? 네. 식당에 혼자 앉아서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 네. 편하게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카운터 근방에 앉아서 종업원이나 주인과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맞아요.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진짜. 네. 네. 모든 게 다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려도 힐끗거리기만 해도 날 보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괜히 소심해지기도 하는데 네. 그냥 어차피 또 볼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마음 먹고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혼자 한번 떠나봐야겠다. 네. 사실 그동안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사람 없다. 그래서 좀 겁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혼자 하는 여행이 어쩌면 여행과 나의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여행보다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가까운 근교라도 혼자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듣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무엇보다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라면 또 나는 어떤 일에 좀 소질이 있을까? 또 어느 학과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들 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지? 나의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전공 선택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소질이 있는지 뭘 해야 할지 이런 고민 저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이제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 홈페이지에? 그렇습니다. 바로 네. 취업 진로 길라잡이 서비스인데요.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전형별 합격 노하우에 대한 인사 담당자들의 인터뷰 같은 게 있어서 다양한 진로 정보와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면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런 알짜배기 콘텐츠들이 다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취업 길라잡이인데요. 이 취업 길라잡이에서는 최근의 채용 동향 그리고 채용 정보, 직무 중심 채용 전형별 대비 전략, 키워드로 살펴본 취업 준비 방식과 또 합격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NCS 기반의 지문 능력 속에서 네. 또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에 대한 또 출제 예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업 정보, 직무 정보 역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다양한 직무와 또 각 직무별 필요 역량, 또 취업 전략 등을 소개해주는 취업 지원 동영상,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왜요? 왜 이 내용이 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취업 준비생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줄 정보도 있고요. 네. 또 직장 생활에서의 팁 중에 팁 이거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팁, 사회생활하는 팁 그렇죠. 이런 거 있나 봐요. 맞습니다. 또 유용할 것 같고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능력과 잠재력이 참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만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진로 길라잡이에서는 일단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한 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소개해드리죠. 네. 청소년을 위한 진로 길라잡이를 클릭을 해보면 어떤 일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청소년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와 적성 검사, 또 대학 전공 흥미 검사 등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 내용을 토대로 또 직업 정보라든지 자격증, 미래 유망 직업, 실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터뷰, 또 대학 학과 정보까지 모두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길라잡이가 되겠는데요? 진짜 길라잡이죠. 네.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시키려는 청소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 사촌 동생도 지금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동생도 있고 그래요? 고3이 되는 동생도 있거든요. 이런 데가 있다 한번 추천해 봐야겠는데요. 추천해 주세요, 꼭요. 학생들도 있지만 전공을 정한 대학생들도 또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 말고 청년이요. 네. 네. 청년들도 이게 또 내 길이 맞는지 맞아요. 또 확신이 안 선 분들 많잖아요. 네. 요즘 그 대부분 대학을 점수 맞춰서 가고 그렇게 들어간 과에서 공부하고 졸업할 때쯤 이력서 넣을 수 있는 곳에 그냥 다 넣어서 아무데나 합격하면 가서 일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죠. 맞아요. 좀 씁쓸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청년 길라잡이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 좋습니다. 청년을 위한 진로 길라잡이에서는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등을 통해서 자기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용해본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하면서 위에 직업 선호도 검사라든지 직업 가치관 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사와 상담을 했다는데 청소년 때 했던 검사와 좀 다르게 나오고 또 전공과는 좀 다른 분야의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놀랬대요. 그래서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전에 했던 게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바뀌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못되진 않았겠죠. 나름대로 상황이 변하고 또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상담사하고 이제 진로 변경을 두고서 상담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온라인에서도 상담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도움을 받고 싶으면 워크넷을 이용하면 됩니다. 네. 자, 직업 심리 검사를 마치고서 검사 자료와 함께 또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청년 진로 길라잡이에서는 청년 인턴, 아르바이트, 직업 정보 사이트는 물론 무료 사이버 강좌를 제공해주는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도 연결해주고 있죠. 맞아요.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 연결해 줍니다. 자, 이 밖에도 취업 서류 작성도 있고요. 또 모의 면접, 취업 지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인데요. 또 청년층 직업 지도 프로그램, 또 취업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지원해주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이런 분들도 요즘 되게 일자리 많이 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많이 구하고 진로 있죠. 맞아요. 고민 들 수도 있고 그럼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진로 길라잡이 서비스도 있다는데요.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진로 길라잡이에서는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성실 프로그램, 장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 또 취업 희망 프로그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진로 길라잡이에서는요. 직장을 다시 갖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주부 재취업 도전 직업 60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 분야, 경영사무 분야, 컴퓨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실제 재취업에 도전해 성공한 여성들의 후기를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들이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진로 고민과 취업 고민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창훈 씨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화가가 있더라고요. 누구죠? 바로 1916년에 태어난 화가 이중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중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그리고 유명한 서양 화가죠. 평안남도 평원 출신인데요. 지주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은 넉넉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또 내성적이었대요. 그런 성격 탓에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탓에 원래 목표로 했었던 평양 고등보통학교에 낙방하고 말아요. 아이고.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패가 곧 기회다. 이 말이 이중섭에게는 가장 잘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중섭은 대신에 오산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그림에 많은 영향을 준 스승이자 미술교사였던 임용련을 만나요. 임용련. 네. 이분은 또 이력이 정말 또 엄청나던데요. 네. 미국 예일대를 졸업을 했고요. 또 파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보통 그림 꽤나 그린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파리에서 활동한 임용련의 이력은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했겠죠. 네, 이 당시에 뭔가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드물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이 임용련이요, 이중섭에게 습작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습작. 네. 네. 연습 그림을 많이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중섭이 남긴 그림 중에는 습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그 유화 작가가 독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근대화가 태동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1920년대 우리나라 미술계 분위기 또 이중섭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그래서 이중섭도 자연스럽게 유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1935년에 이중섭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요. 분카 가쿠엔 미술과에서 강렬한 야수파로서의 그림 방식을 정립했고요. 자유롭고 강렬하고 굵은 이중섭만의 선 그림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부인을 만나죠. 네. 바로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났습니다. 네, 일본인이죠. 네.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에 두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중섭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아하. 그림에만 몰두했어요. 네. 그러다가 첫 아이가 디프테리아를 앓고 아이고. 금방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때 충격을 받은 이중섭은 잃어버린 아이를 그리워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이후에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곳저곳 전전하는 피난 생활이 이어졌어요. 결국 마사코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떠나는군요. 네. 네. 자, 혼자 남은 이중섭이 가족을 참 많이 그리워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이중섭이 일본으로 가족들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해요. 네. 어렵게 찾아갔는데 약간 그 장모 되시는 그렇죠. 장모님. 그분들이 네. 약간 좀 멸시, 괄시를 아하. 해가지고 그 자존심에 못 이겨서 다시 한국으로 혼자 돌아왔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혼자 되게 후회를 많이 하고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는 등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요. 이 그림들이 지금은 이중섭의 대표작이 됐다는 게 좀 슬픈 일이기도 해요. 결국 40세의 나이에 정신 이상 증세를 겪으면서 타계합니다. 네. 이렇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이중섭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과 생이별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중섭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중섭은 어린이라든지 가족, 소, 물고기, 개, 달과 새, 연꽃, 천도복숭아 등 가족과 토속적인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이 소재들 밖에 다른 주제로는 거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한정된 소재로 반복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런 토속적인 소재가 주된 소재가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중섭이 다닌 오산학교, 그 학교가 민족사관학교잖아요. 네.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중섭이 그린 소 그림이 진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오산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소를 유심히 계속 관찰하다가
도둑이다, 소도둑이다. 네, 너무 뚫어져라 보니까. 그렇죠. 이런 오해 받았다면서요. 네, 소도둑으로 오해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소를 뚫어져라 한참 동안 보고 있었다는 말이죠. 무섭다. 너무 그림 몰두했네 한마디로요. 네, 진짜 이런 뭔가 관찰력 덕분에 네. 뭔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중섭은 종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림이 그려지는 모든 재질에다가 그림을 그린 걸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담뱃갑 소재인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중섭 그림들은 대체로 크기가 작아요. 아하. 네, 이렇게 여기저기 그림을 그린 이유는 종이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뭐 반드시 그런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재질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특유의 특징을 살펴보고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그린 거라는 그런 주장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중섭의 대표적인 소 그림 흰소라는 작품에 대해 살펴볼까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중섭의 대표 작품 흰소는 그림 왼쪽을 향해 있는 소의 측면을 그렸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의 뼈 골격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날렵한 소입니다. 오른쪽 앞발을 치켜들고 막 한 발자국 때려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색과 소의 몸통색은 비슷한 잿빛으로 칠했고 거칠고 굵은 검은 선으로 소의 윤곽선을 그려서 배경과 구분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섭 그림의 특징은 선이 굵고 거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의 화가라고도 하는데요. 그 선이 마치 우리나라 서해의 한 획을 보는 듯합니다. 흰소 그림에서는 소의 얼굴부터 몸통, 꼬리까지 뼈 구조를 굵은 흰 선으로 그려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는 보통 황소입니다. 하지만 이중섭은 흰소를 그려서 백의 민족인 우리나라 민족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거칠고 굵은 선으로 표현된 소는 특히 역동적이고 강해 보입니다. 코에서는 콧김이 뿜어져 나올 것 같고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기라도 하면 당장의 방향을 틀어 반격할 것 같은 힘이 느껴집니다. 이 역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강인하게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우리 민족성을 표현하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네, 그림 잘 봤습니다. 참 역동적인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자, 제가 또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이중섭의 작품이라고 경매 내놓은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지면서 이중섭 그림 위작 파문이 크게 일었던 적이 있었죠. 네, 이중섭의 그림은 대체로 선이 굵고 단조로운 편이고요. 주제 또한 뭐 여러 가지 없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위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위작 파문에 이중섭의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더 안타깝기도 해요. 이 위조단이 만든 위작이요. 이중섭의 가족에게 넘어갔고요. 그 둘째 아들이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소장해왔던 미공개 작품이라면서 이 위작을 대중에게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아하. 하지만 후에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서 감정한 결과 원판에 대고 베껴 그린 듯한 자국이 선명했고요. 이중섭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인 선 표현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가짜가 맞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중섭이라는 화가의 가치 그리고 가족의 미공개 소장품이라면서 억대 단위로 팔린 그림의 값어치 등을 따져봤을 때는요. 네.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가족이 위작을 팔았다는 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중섭은 평생을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정신병까지 얻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 근대 화가이자 서양 화가인 이중섭에 대한 그림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절실함을 느낀 깨달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족에 대한 또 그리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작품들이 위작이 됐다는 안타까움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명화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유기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자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사고 많은 겨울철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추위가 좀 덜하네요. 그래도 소환을 지낸 지난주부터는 제법 추웠죠. 이제 좀 본격적인 겨울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쌓인 눈들은 곳곳에 남아있는 계절. 겨울이면 길가 포장마차에 시원한 어묵 국물이 땡기고 쫄깃한 떡볶이나 따끈한 호빵이 맛있어지는 건 즐거운데 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남은 겨울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다치거나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날 수 있을까요? 첫째,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주의할 점입니다. 겨울엔 일단 걷는 것을 조심해야겠죠. 특히 길거리에 눈이 얼어붙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걸어 다니면서 발밑을 살피셔야 합니다. 가급적 눈이 쌓여 있는 곳은 함부로 밟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래가 땅인지 얼음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휙 넘어지더라도 손을 짚거나 하면 큰 부상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넘어졌을 때 손으로 바닥을 세게 짚어서 통증이 오고 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넘겼다가 나중에 뼈에 금이 간 팔을 계속 사용하다가 심하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리 장갑을 끼고 다니셔도 뼈가 약하셔서 다치기 쉬우니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빙판길이 많은 곳에서 어지간하면 이어폰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중력이 분산돼서 얼음 있는 곳을 디딜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차나 자전거가 오는 것을 갑자기 피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 계실 때 가능하면 건널목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계세요. 버스나 큰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해서 사람을 치었다는 사고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차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둘째, 겨울철엔 역시 자나깨나 운전 조심입니다. 겨울철엔 운전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과속은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는 무조건 금물입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 평상시보다 최고 속도에서 최대 50% 감속하셔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또한 급하게 가속을 하거나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지방 등 산길을 가실 때는 반드시 스노체인 등 월동 장비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앞뒤에 안전요원을 두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도보 성지순례를 하던 초등학생들이 이들을 급하게 피하려다 미끄러진 승합차에 치여서 6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겨울에 운전을 할 때
특히 따로 인도가 없는 지방도 등을 달릴 때는 시야를 멀리 확보하셔서 갓길을 걷는 보행자들을 미리 피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즐거운 겨울 여행 이것만은 지킵시다. 춥고 활동하기 쉽지 않은 계절이지만 겨울은 여행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눈 덮인 계곡이나 겨울 바다를 보러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죠. 특히 스키나 스노보드 등을 즐길 겸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겨울산이 경치가 좋다지만 산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겨울산은 올라가지 마시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미끄러운 데다가 경사까지 져 있으니 만약 숙련된 전문가와 가신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힘든 산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한 도전은 하지 마세요. 만약 겨울산에 가신다면 등산화는 물론이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이젠 등의 도구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또 반드시 여분의 속옷과 양말을 가져가셔서 쉴 때마다 갈아입는 것도 감기 몸살과 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핫팩 같은 발열 도구도 넉넉히 챙겨가시고요. 만일을 대비한 비상식량도 챙기는 것이 좋겠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녕입니다. 겨울은 눈과 사랑, 낭만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안전사고가 유독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번 조심할 것, 두 번, 세 번 조심하면서 생활하시면 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 부디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즐거운 겨울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분들이 많아요. 네. 다니는 것 자체가. 네, 왜냐면 그냥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한 발 맞아요. 내리는 게 참 무섭고요. 또 이게 주머니에 손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닐 때 위험하니까. 그래서 근데 올해 겨울은 빙판길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좀 안 추워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조심은 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뭐 빙판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봤던 것처럼 뭐 그 차 운전할 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막 헛바퀴 돌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운전할 맞아요. 때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눈으로 인해서 또 길이 얼다 보니까 또 위험한 사태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겨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네. 정말 장갑 끼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순간 잡을 그렇죠. 게 생기니까. 맞아요. 근데 전 장갑을 끼면 다니기 불편해가지고 네? 장갑을 끼면 네.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넘어지는. 뭐죠 그거는? 그러니까 한 손에 장갑을 끼고 한 손에 이제 네. 흰지팡이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장갑을 끼면 그 상황 앞에 있는 상황 장애물들을 잘 캐치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위험성이 있긴 한데 그럴 때 그럼 그냥 핫팩을 넣으면 맨손- 되나요? 아 손에 핫팩을 쥐고 그렇죠. 다니는 아니면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어쨌든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일단 빙판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눈이 왔을 때 좀 잘 대처하는 방법들 좀 많이 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또 대처하면 되는구나 많이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동규 씨는 어떠세요? 뭐 여자분들은 힐 신는 걸 좀 조심하셔야겠고 그렇네. 욕심내다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진짜. 네. 아무래도 뭐 빙판길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렇죠. 네. 네. 또 운전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겨울산만의 그런 풍경이 있어서 겨울산 보러 가시는 건 좋은데 좀 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셔야겠죠. 장비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좀 보폭을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겨울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보폭을 좀 작게 해가지고 그 중심을 잘 잡고. 그게 바로 큰 키의 단점인가요? 네? 중심이 잘 안 잡히나요? 큰 키는? 아니요, 잘 잡혀요. 제가 그 정도까지 키가 아니라서 모르겠네. 밑공기는 어떤가요? 춥습니다. 그냥 춥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사고 많은 겨울철에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겨울 빙판길에 사고가 상당히 급증하다고 하는데요.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 또 조심하시고 안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1월 22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또 함께했고요. 주말에도 따뜻하게 위험하지 않게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금요일의 남자 또 보는 거죠? 금요일에 만나요. 네. 여러분 금요일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뭔가 하겠습니다. 오글거리는 금요일의 남자 이창훈 씨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지금까지 금요일의 남자 진에게 이창훈이었습니다. 네, 홍옥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